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대 한국 그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한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풍경 뒤편에 숨겨진 때로는 고단하고 또 때로는 서러웠던 한 가족의 이야기. 특히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한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 그 시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제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990년대 한국은 참으로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되었고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사람들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던 때였죠.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는 점차 핵가족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던 것이 바로 가부장제였습니다. 집안의 어른, 특히 시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겨졌고 며느리는 그러한 시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봉식 할아버지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의 아픔을 겪고 맨몸으로 일어나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시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아버지 중 한 분이셨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꾸준히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청춘과 젊음을 고스란히 가족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에는 삶의 고뇌가 새겨진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자식들의 밝은 웃음소리 하나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보내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시골 고향집에서 홀로 남아 농사를 짓거나 손주들 재롱을 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노년을 꿈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으니 바로 며느리로부터 받는 무시와 서러움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어쩌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해묵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복잡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핵가족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젊은 세대의 서구식 가치관 유입은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봉식 할아버지의 며느리인 미숙 씨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마쳐 나름대로 똑 부러진 구석이 있었고 직장 생활 경험도 있어 이전 세대의 며느리들과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줄 알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의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친정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터라 봉식 할아버지의 엄격한 가품은 미숙 씨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숙 씨의 태도는 봉식 할아버지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혼자 한숨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미숙 씨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며느리가 낯선 시댁, 어른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아직 시집살이에 익숙지 않아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 씨의 태도는 단순한 어려움의 표현을 넘어 마치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이나 동네 친구들은 며느리 자랑이 끊이질 않는데 봉식 할아버지는 점점 고개를 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셔야 하는데 미숙 씨는 종종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밥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TV를 켜놓고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어른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랫사람이 나서서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였건만 미숙 씨는 아들인 할아버지의 아들과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아버지에게는 좀처럼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해도 미숙 씨는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다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가져온 귀한 농산물이나 직접 담그신 장을 가져오면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그렇고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가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집안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며느리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 안에서 정작 당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 테니까요. 더욱이 아들마저도 아내의 그런 행동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을 것입니다. 아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애매한 미소만 짓거나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통적인 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내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갈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고부 갈등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안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둘만이 남겨져 직접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편을 들거나 또는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회피할 경우 시아버지는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더니 변했다. 아내에게 잡혀 사는구나 하는 주변의 수군거림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식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무시당하는 서러움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까지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은 점점 떨어지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외출도 삼가고 찾아오는 손님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도 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만 마치고는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숙 씨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숙 씨는 할아버지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혹은 현대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잔소리나 요구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 비단 봉식 할아버지 댁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젊은 세대는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했지만 여전히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어른 세대와의 간극은 매우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전통적인 역할과 순종을 기대했지만 며느리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봉식 할아버지의 며느리는 어쩌면 자신의 방식으로 할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권위적인 시아버지라기보다 그저 함께 사는 늙은 가장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선 인격적인 무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러한 대접이라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고생했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1990년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의존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봉식 할아버지의 경우는 오히려 당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빈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당신의 노후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식과 며느리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서글프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옛말에 있는 자가 더하다고 했던가요? 경제적 주도권을 쥔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당당했고 할아버지는 마치 얹혀 사는 식객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며느리 미숙 씨에게 아주 사소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당신의 낡은 양복이 너무 낡아 보여. 미숙 씨에게 다림질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사실 할아버지는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떨려 다림질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버님 직접 다리시면 안 돼요.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고 직접 하실 일도 있으시죠. 라며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서러움을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던 자존심. 강한 할아버지에게 며느리의 저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셨고 그 이후로 더욱 식음을 전폐하고 마셨습니다. 그날 밤 닫힌 방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내에게 아버지께 사과하라고 종용했지만 이미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님은 너무 예민하게 구세요라고 항변했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며느리의 진심 없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습니다. 결국 봉식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석에 눕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몸이 쇠약해진 것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의 건강까지 갉아먹은 결과였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로부터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만 남기셨을 뿐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봉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졌던 다양한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이 어떻게 가족관계에 균열을 가져왔는지를 말이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에도 이처럼 깊은 내면의 갈등과 아픔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물론 모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처럼 비극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고부 갈등을 현명하게 중재하여 가족의 평화를 지킨 아들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봉식 할아버지의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얼마나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가치, 즉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이 할아버지의 쓸쓸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갈등 사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가족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